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영화들은 쏟아지건만 문제는 우리의 시간도 기회도 한정적이라는 거. 일생일대 기로의 순간,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 함께 겪는 친구를 만나보시죠. 오늘 분석할 영화 예고편은 넷플릭스의 새 영화 틱틱붐 되겠습니다. Hello. Hi. Welcome. I'm Jonathan Larson. 청중 앞으로 다가가는 주인공 조너선. 네, 이 영화는 1996년부터 브로드웨이 초연으로 12년 4개월 동안 5,140회나 공연했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역대급 뮤지컬 렌트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각본까지 쓴 조너선 라슨의 이야기입니다. I am 29 years old. I work at the Moondance Diner. 이제 곧 30살의 생일이 다가오는 조너선. 1960년생인 조너선이 29살이라면 이 영화의 작중 시기는 1990년이 되겠네요. 위치는 뉴욕입니다. Check. One sec. Do we take reservations? No, we do not take. We're a diner. 그렇죠.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그나마 가장 저렴하면서도 아침, 점심, 저녁 다 때울 수 있는 이런 식당의 백미는 무제한으로 따라주는 바텀리스 커피. I have an original rock musical. Hey, boy genius. That I have spent the last 8 years of my life writing. 뮤지컬 각본을 쓰는데 8년을 쏟았다는 건 쓰고 고쳐 쓰고를 수년간 반복하며 20대의 끝자락까지 왔단 얘기죠. 실제로 그는 아까 봤던 문댄스 식당에서 10년간 주말마다 일했고 평일에는 뮤지컬 각본과 작곡에 매진했습니다. 그런 조너선을 응원해주는 카레사가 등장하네요. 카레사는 그 8년을 쏟아 만든 뮤지컬 슈퍼비아의 배우였죠. 카레사 역시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너선의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재능을 알아봐 줍니다. He's getting out. You're gonna be rich and famous. 친구들은 밝은 미래를 점치지만 And rewriting. Did you crack it yet? Oh, I'm getting so close. And rewriting. Can I hear it? Any day now. 코앞에 다가온 30살. 이룬 적 없는 성취를 향해 고민만을 반복합니다. 기껏 써놓은 대본을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또 다시 쓰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 친구는 조너선의 어린 시절 친구 마이클인데요. 조너선과는 달리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돈 잘 버는 직업을 택합니다. 8 years. And the time keeps ticking. Tick, tick. You need to ask, are you letting yourself be led by fear or by love? Fear. 100% fear. 이 회의실 장면을 보시면요, 친구 마이클은 조너선이 자기처럼 진로를 바꾸고 안정적인 삶을 택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면접을 잡아준 것 같고요. 조너선이 살고 있는 비좁은 방은 로어 맨해튼의 그리니치 스트리트와 스프링 스트리트의 교차로 근처 건물 5층에 있는 난방도 되지 않는 로프트였습니다. I don't know what the show is. 단지 삶과 성취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이렇듯 자신이 8년이나 쓴 뮤지컬 슈퍼비아의 워크숍을 앞두고 엄청 긴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친구에게 토로했던 거죠. Why do we play with fire? What if the workshop happens and nothing changes? What then, Jonathan? 게다가 조너선의 여친 수잔이 등장. 수잔은 가난한 예술가의 삶을 벗어나 뉴욕을 떠나길 바라고 있고요. 이렇듯 조너선은 앞뒤 양옆이 꽉 막힌 채 코너에 몰린 삶을 살고 공상으로 머릿속을 채워봤자 결국 식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10년의 되감기. 암튼 그래도 여친은 있다는. Maybe I'm just wasting my time. Do you know how many Jonathan Larsons there are? One. 그래도 넌 원앤온리라고 말해주는 친구 마이클. Why should we blaze a trail? 조너선 뒤편으로 많은 포스터가 붙어있죠. 이 영화는 1990년대 초입에 뉴욕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뉴욕은 치안도 무척 나빴고 거리에 불황자도 많았죠. 게다가 당시에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였습니다. 침묵은 죽음이라는 이 포스터는 에이즈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예술가들이 설립한 프로젝트로서 당시 LGBTQ와 에이즈 행동주의의 시각적 상징이었습니다. 앤드류 가필드는 머플러가 잘 어울리죠. 조너선의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옆으로 삐죽 나온 머리와 M자 라인이 실제 인물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There's not enough time. I went to 3 friends' funerals last year, and nobody is doing enough. I'm not doing enough. 아까 말한 에이즈 위기를 상징하는 포스터. 친구가 3명이나 숨졌다는 말은 이어져 있죠. Try writing about what you know. 실제로 조너선은 배우인 제니퍼 빌스, 뉴스위크지의 저널리스트인 그렉 빌스 남매와 광고 디렉터인 제임스 클루니 등 다양한 룸메이트와 살았습니다. I
would be a tragedy to give up what you have. 재능과 현실의 저울질 속에서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조너선. 여친 수잔에게도 딜레마가 있는데요. 돈 많은 집에 재능이라곤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무용수거든요. 이미 본인은 꿈과 현실의 저울질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한 조너선을 밀어붙이는 거겠죠. 지금까지의 장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이 영화는 조너선 라슨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가 아닌 조너선 라슨이 쓴 자전적인 롱 모놀로그 틱틱 붐의 영화화 버전입니다. 씬 하나하나가 인상적이지만 이 장면이 정말 멋지죠. 좀 묘하게 과거 스파이스 존즈가 연출한 애플 홈팟 광고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영화 틱틱붐의 예고편이었고요. 끝으로 꼭 알고 가셔야 할 것 몇 가지만 털어보죠. 이 영화는 뮤지컬 렌트와 어느 정도 살짝 연관이 있습니다. 1988년 극작가 빌리 아론슨이 푸치니의 라보엠의 뮤지컬화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그때 조너선을 소개받죠. 조너선은 렌트라는 제목을 생각해내고 작품의 무대 역시 뉴욕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자신과 룸메들이 살았던 황폐한 아파트가 있던 이스트 빌리지로 변경할 걸 제안하죠. 결국엔 조너선이 자기 힘으로 렌트를 전부 다 완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틱틱붐처럼 렌트 역시 조너선의 자전적인 작품인 것이죠. 조너선은 사실 1996년 1월 25일에 순환계 질환으로 급사하고 맙니다. 뉴욕 의료조사기관은 그가 원래부터 대동맥 박리를 앓고 있었는데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 조너선이 에이즈로 사망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조너선의 대표작인 뮤지컬 렌트는 X세대, MTV 세대의 록뮤직과 전통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융합이기도 했지만 에스닉 마이너리티, 섹슈얼 마이너리티, 중독자나 에이즈 환자 등 주류 뮤지컬에서 외면당하고 있던 이들과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삶과 허구의 경계를 혼동하곤 제멋대로 말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걸 바로잡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직도 조너선이 이성애자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포스터 장면과 에이즈의 공포를 드러낸 장면, 그가 여자친구가 있는 이성애자인 장면이 교차된 예고편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네요. 틱틱붐이라는 제목의 유래도 재밌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원래 3090이었고 그 다음 보호데이즈였다가 최종적으로 틱틱붐이 됐습니다. 멈추지 않고 째깍째깍 흘러가는 삶의 시계, 결정과 유예 사이에서 성취라는 결과 없이 과정만 쌓여가는 삶 속 느껴지는 조바심과 두려움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감독은 린-마누엘 미란다가 맡았습니다. 모아나의 작곡가이자 2016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의 각본, 작사, 작곡, 주연까지 맡았던 린-마누엘은 토니상을 비롯한 다수의 연극상 외에도 퓰리처상에도 올랐죠. 얼마 전 선보인 뮤지컬 영화 인더 하이츠의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 지금 브로드웨이와 헐리우드 통틀어 뮤지컬 쪽에선 탑티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앤드류 가필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 2편의 인싸 파커로 유명하지만 사실 브로드웨이에서도 좀 먹어줬죠. 2018년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 출연해서 토니상을 받으면서 연극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틱틱붐은 올 겨울 넷플릭스에서도 공개가 되지만 일부 극장에서 개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지의 K였습니다.